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윤탱입니다. 네. 우리가 저번에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스키, 스노보드. 네, 스노보드. 네. 하지만 저는 스포츠 중에 스포츠는 좀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야구 선수, 선동열 말고는 모릅니다. 이거 언제적이. 너무 오래되셨는데.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최동원 선수라서. 지금도 야구는 가끔씩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전 국민적으로 또, 관심 집중시키는 스포츠 하면은. 축구 아니에요, 축구? 축구죠.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막 축구할 때는 뭔가 평소에 없었던 애국심,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얘기하고. 네.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 북한이랑도 한번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들 와서 선수 인천에 와가지고 와서 했어요. 네. 했었었죠. 좀 우리나라만큼 북에도 그만큼 축구가 관심이 높은 스포츠 종목인가 봐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축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축구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네. 평양에 국제축구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어린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해외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축구가 체육의 중공업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구는 경공업 정도 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수공업이 아닌 거에. 그 야구가 보통 이제 미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하는 거여서 북한은 야구를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스리스 정책의 노예인가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북한 축구도 그렇고 뭔가 스포츠 선수들이 되게 게임에서 지면 어딜 간다. 탄광에 끌려간다. 탄광에 끌려간다. 아우지 탄광에 간다.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북한 축구 대표 출신의 김성용이라는 선수가 네. 이걸 또 간접적으로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성용이라는 선수는 제일동포 선수예요. 네. 제일동포 출신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학교 다니면서 국적이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조선이라고 하는 네. 옛날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일제식민지 전에 조선 그걸 세종대왕 뜻하는데, 계셨던. 그걸 뜻하는데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계세요. 그 동포들이.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축구 대표 선수로 북한에서 발탁을 하는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정대세 선수가 예, 그렇죠. 그런 네, 케이스 아닌가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정대세 선수, 안영학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김성용이라는 선수도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김성용 선수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태국을 거쳐서 인도로 진출을 했는데 인도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인도도 축구를 잘하나요?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인도가 축구한다는 네, 얘기는 처음 들어보긴 인도는 한데. 인도 프로 리그가 있고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있긴 한데 축구를 아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도에 가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 김성현 선수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더 힌두라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대표팀이 국제 경기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성현 선수가 북한 선수단은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수단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게 없다라고 좀 밝힌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없다라고는 정대세 선수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네, TV에 나와가지고 네, 꾸준히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왠지 우리나라에선 진짜 아오지 탄광에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계속 축구 경기 출전을 하잖아요. 네. 국제 대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예선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일본에게 1대0으로 졌지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계속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꼭 이제 댓글 보다 보면 얘네들 또 어디 가겠네라든지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현 선수가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이걸 끝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 얘기도 좀 더 해주시죠. 네,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용 선수는 이제 제일동포 출신이고 2009년부터
부터 이제 프로 선수 생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 교토상가라는 그 구단에 입단을 해서 선수 생활 시작을 했고 2012년에 자스파 쿠사츠라는 데에 이적을 한 다음에 태국을 잠깐 거쳐서 2013년부터 인도 리그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2013년에 랑그 다지드 유나이티드, 2014년에 로열 와힝도라는 그룹에서 구단에서 활약을 했는데 로열 와힝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리그에서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선수가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벵가루루 FC라는 구단과 계약을 해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김성희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몸싸움을 잘하고 강인하며 공중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 최전방 공격수로서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공중에서도 활약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헤딩볼을 잘 처리한다 이런 소리겠죠. 이 김동문도 하늘을 나시네요. 아, 이분도 하늘 나시나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인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선수는 그 집안이 축구 선수 출신 그 내력이 있나 봐요. 아버님이 김광호라는 분인데 제일동포로는 처음으로 북한 축구 대표로 선발됐다고 해요, 이분이.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일동포 출신으로 북한 축구 대표가 됐다 이렇게 된 거고 이 김광호라는 분은 2000년대에는 북한 대표팀의 코치로도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는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안영학 선수, 정대수 선수와 함께 인민체육인 칭호까지 받은 훌륭한 북한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인민 하면 되게 높은 칭호 아닌가요? 되게 인정받는? 네, 제일 그렇죠. 제일 좋은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김성령 선수의 아버님이 북한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요. 네. 이렇게 이제 김성령 선수처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 파악하지 못했고, 기사를 몇 개를 봐서 좀 몇 명인지를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013년에 3명의 북한 선수가 해외로 이적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고, 북한 선수들이 세르비아, 스위스, 일본, 태국, 몽골 이런 나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알려진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선수로는 스위스 바젤 소속으로 현재 스위스 FC 파두츠라는 곳에서 뛰고 있는 박광영 선수가 있어요. 원래 바젤 소속인데 스위스에 있는 FC 파두츠에 임대가 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임대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신기하네. 따로 뛰는데 사람을 임대를 그러니까. 이 박광영 선수는 말씀하셨던 아시안 게임 때도 와가지고 경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그 스위스 바젤에 있을 때 한국 선수랑 같은 팀에서 있으면서 네. 화제가 됐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네요. 북한이 그럼 정말 축구가 해외로 쭉쭉 뻗어나간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2014년에 그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경기들이 있었는데 16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23세 이하 선수 대회, 이게 이제 아시안 게임과 같이 거의 동급으로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선수 크게 이제 연령대로 3개의 대회가 있었는데 16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이 그때 한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는 준우승을 했죠. 한국에게 져서. 그 다음에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정상급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16세 이하에서 우승한 거 보면 그 16세 이하가 이제 나이 들어 어른 되면 계속 잘하겠죠. 그렇게 된기도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선수들이 그때 나이가 다 또 점점 커져가는 나이잖아요.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진 나이고 기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가능성을 놓고 보면. 어쨌든 16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이 우승했는데 이때 상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서 유망주들이 그 스페인에 유학 가 있는 유망주들이 대표팀에 참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해서 당연히 이길 거다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북한이 당시 북한에서 뛰었던 당시 선수들 중에 6명이 스페인에 축구 유학을 했다. 이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네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람을 가둬놓고 하면 이런 실력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자주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좀 향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탄광에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곳을 이번에 김성경 선수가 다시 한번 짚어줬다는 좀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인가요? 올림픽이? 올림픽? 올해죠. 예, 올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브라질인가요? 브라질 리우에서 8월달에 하는데 그 진출할 나라를 지금 뽑고 있어요. 네. 경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현재 1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번에 그 올림픽에 진출하면 30년 만인가 35년 만인가 36년 만인가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좀 북한 축구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